불어서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단단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오는 길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용시장의 찬바람으로 여러분 많이 또 추우시죠? 저희가 오늘 그런 연관해서 일자리 고민, 그런 추운 바람을 따뜻한 국물처럼 풀어내실 분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창업을 많이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창업하고 또 몇 년은 넘기기가 힘들죠. 또 사업하다 보면은 뭐 한두 번은 망해봐야 된다고 하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우지스토리 주목해 주시고요. 창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닥쳐올 문제다. 그러니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 회사를 만드는 회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 추우시죠? 네. 너무 춥습니다. 네, 오늘 그 추운 네. 찬바람 같은 고용의 네. 시장을 또 창업이라는 얘기 네. 또 따뜻한 국물처럼 풀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덕특구에 사실 저희 창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우리 고용관 대표님 많이 만나고 싶으실 텐데요. 자, 과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블루포인트는 이제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하면 네. 이제 먼 항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이제 블루오션으로 가는 스타팅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스타팅 포인트 해서 블루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시작을 네. 함께하는 네, 그렇다면 거의 지금 이용관 대표님과 함께하는 인원 얼마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23분 계시고요. 네네. 네. 보육이나 투자를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이 16분이 있고 네네. 이렇게 이제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그래서 23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항해를 하고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벤처 회사, 또 저희가 주로 말하는 벤처 캐피탈과 다른 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인데요. 네네. 일종의 창업 기획사라고 보면 되고요. 연예계로 말하면 연예기획사처럼 SM이나 JYP, YG처럼 연예기획사처럼 미리 성장성이 있는 제목이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을 해주고 또 투자도 같이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VC는 이런 보육의 기능보다 이제 투자의 기능에 더 중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렇게 이제 성장된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저희는 막 창업이 돼서 아직 이렇게 사업에 서툴 잠재력은 있지만 서툰 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육해서 투자해 주는 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저희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로 인해서 창업을 하고 또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2014년에 첫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60개, 작년 말까지 60개 회사를 투자를 했고요. 점점 이제 1년에 투자하는 회사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제 목표가 40개 회사를 신규로 인큐베이팅 하거나 투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잘 되어가고 있는 사례가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 60개 회사가 다 뭐 자랑스럽고 뭐 좋은 회사긴 한데 그래도 암만 해도 초창기에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성과들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 회사로는 예를 들면 플라스맵이라는 회사는 의료기기 멸균 관련된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로 한 12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 최근에 또 굉장히 높은 가치로 한 200억 정도 투자를 또 유치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관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처음 이제 회사를 만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이제 학위 과정 중에 학생 때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도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좀 그 도움을 줘서 성공 확률을 좀 높여보자 해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하실 때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고요.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별로 말씀을 못 드렸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에 되게 걱정 많으셔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제 분으로 바뀌셨는데 모든 부모님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대충만 말씀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랬지만 자신의 사업도 있고 창업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사람들을 위한 도움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물론 회사기 때문에 또 돌아올 이익도 생각하시는데요. 주로 사람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업이 이제 모험업인데 모험 자본을 가지고 하는 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같은 모험 자본이지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경우는 좀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보고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거의 창업할 때 투자를 하니까 거의 그들의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팀의 잠재력이나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되게 정량적 평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험을 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는 나중에 혹시 가져가야 될 지분이 적당한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예민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인데 어떤 근거도 없고 이제 그 처음에는 이 기술이 다 지구인을 구할 거라고 이렇게 또는 노벨상을 받을 기술이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적 가치는 신규성보다는 시장에 얼마나 적합하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밸류에이션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이용관 대표님의 멋진 목소리와 모습을 카메라로 정면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셔서 앞에를 좀 봐주시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한번 봐주시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통 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처럼 이제 시장에 진입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노하우로 또 같이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그 시장의 진입은 기술의 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술과 제품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동일시에 하시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제품이라 함은 일종의 사용자가 또는 구매자가 이거를 처음에 구매하고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를 듣고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용하고 버리기까지 모든 것들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그 프로토콜이 입혀졌을 때 제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치약을 예로 들면 치약이 아무리 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라 해도 이게 예를 들면 안전해야 되고 이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안전해야 되고 상쾌한 느낌도 줘야 되고 수돗물에 내려갔을 때 환경에 영향도 별로 없어야 되고 짤 때는 느낌이 또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만족될 때 제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제품에 만날 때는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엔지니어들이 하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같이 리서치도 해드리고 아이디어도 내드리고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팀을 위해서 팀 구성에 대한 네, 것도 네. 굉장히 자문을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쵸. 예, 네. 예. 실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문제든지 네, 산업적 문제를 푸는 되게 좋은 도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산업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네. 솔루션으로 만들어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사회적으로 더 확산시키고 네. 하는 거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고 네. 그런 전문가들을 여기에 적절한 전문가들을 이제 이렇게 유치시켜 드리든지 네트워킹 그쵸. 시켜서 이렇게 같이 하게 만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활동을 네. 하시는데요. 네.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네. 저는 이런 비유를 해요. 펄하고 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대전은 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다른 지역은 쉘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저는 정의를 하냐면 어떤 큰 사업 주체가 있는 곳은 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코어 기술이라든지 어떤 성장의 엔진이 되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전에 굉장히 그 가능성 있는 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 밸런스되어 있는 지역이 암만 해도 서울 경기 지역이고 펄이 많은 곳이 대전이고 예를 들면 부산, 울산 이런 지역은 암만 해도 큰 사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쉘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태계적으로는 이런 펄하고 쉘을 지속적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우리의 펄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펄을 찾아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좋은 기술들을 이런 찾는 쉘들한테 네트워킹 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그들이 이렇게 가서 협력하기 좋은 모양이나 구조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8, 2018년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찾는 그 펄의 대상자 앞으로 어떤 대상자를 찾으실 건가요? 실은 이제 좀 그 파괴적인 아이디어, 파괴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회적 문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뭐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싸게 이렇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을 저희가 되게 선호하고 그런 팀들에 이제까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들을 들을 때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당연히 이제 아이디어나 기술의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형태를 띠고 자본시장이라든지 산업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나 뭐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마인드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물론 열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현실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어떤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성품이나 애티튜드가 결국은 기업의 성장 곡선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일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발굴 대상으로는 이 지역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나 뭐 대학, 맞습니다. 주로 많이 하실 텐데, 근데 그 기반으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정말 그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근데 뭐 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암만 해도 예전처럼
취업 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뭐 큰 기업이나 어떤 그런 연구소 이런 데 이제 가는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것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요. 또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학생들이 많이 고려하고 그런 거는 점점 더 저희가 좀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그런 문화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창업이란 걸 이제 많이 이제 서포트 해주는데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창업 자금,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창업했을 때만 해도 창업 자금이나 기업의 운영 자금을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달라요. 이게 모험 자본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인식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창업은 어떤 뭐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 투자 받는 과정이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걸 검증하는 단계로서 투자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자본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의미는 자본 조달 플러스 내 사업 모델이 더 경쟁력 있고 건강해졌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추천드리고 뭐 좀 첨언을 드리면 초기에는 암만 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해도 이걸 그런 제도권에서 투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로 3F한테 투자 받는다 하거든요. 3F. 뭘까요? 먼저 프렌드, 친구, 그 다음에 패밀리, 가족, 그 다음에 또 정신 나간 한 그룹이 있는데 풀이라고 하죠. 바보. 이 세 그룹이 이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무조건 믿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실은 이들이 투자해 준다고 해서 그 가치나 사업의 가능성의 확률이 높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3F 니까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시작점이고 그 3F한테 받는 돈을 많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0원이라도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모델이 발전하는 게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참여시킨다는 의미로 투자를 받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지인들 막 자금을 많이 활용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워지죠. 그럼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 점은 좀 주의해야 되겠다고 주의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은행 돈도 뭐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쓰는 거지 그걸 뭐 무리하게 이렇게 쓰도록 저희는 그 가이드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100번, 1000번을 까여도 자본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그걸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고요. 저희 그 대표님께서도 월요일날 저희랑 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희 창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닥쳐올 문제다. 그러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첫 번째는 너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고요. 일종의 뭐 축복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일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수명하고는 갭이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시점이 됐든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왜 그러냐면 기술이나 산업의 변화 주기, 또 그거에 따른 문화 주기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소득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평생 재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그걸 이제 시도하는 사회로 변해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이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이제 좋은 툴 중에 하나 또는 위험한 툴 중에 하나가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닥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우리 블루포인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맥킨지라는 또 컨설팅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기도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컨설팅 회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그 솔루션을 낸다는 면에서는 비슷한데요. 보통 컨설팅 펌들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뭐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인사 조직을 개선하든지 또는 뭐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하든지 신시장을 발굴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고요. 저희도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훨씬 더 이제 광의적으로 이 회사마다 스타트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제 저희가 같이 도출해내고 그거에 맞게 이제 제한된 리소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해준다는 면에서 좀 다르고요. 수익 구조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르죠. 컨설팅 펌은 컨설팅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고요. 저희는 주식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그 지분의 가치가 오르는 게 저희의 수익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익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저희가 컨설팅을 한 회사의 성과에 굉장히 연동된다고 크게 연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사업은 당연히 선진국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만 의존하는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데를 지원해서 어떤 세금이나 자금이 잘 이렇게 이제 활용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정부 사업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사업 모델로 발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3F 말씀드렸잖아요. 3F는 이제 모르고 또는 굉장히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시는 분들이 해주는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어떤 경쟁력 기반으로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정부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검증의 수준 자체가 엄격하거나 시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공적인 목적이 중요하긴 하나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꾸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런 좀 그 객관적인 또는 냉혹한 그런 어떤 플레이어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창업 우리 생태계가 사실 또 궁금한 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좀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일단 먼저 주시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금 그런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되게 중독성 있는 마약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생존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제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보통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험에서. 왜 그러냐면 이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이 엔지니어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만 돼 있어요. 아까 기술하고 제품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기술의 프로토콜을 입혀서 시장에서 자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천에 대한 기술에만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정부 과제는 기술만 있어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품으로 가려면 엔지니어 기반에서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하는 산업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수용적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그게 일종의 자기 부정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더 중요해 라고 인식을 해야 이렇게 이제 그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노력의 시작점은 팀을 시장 친화적인 또는 그거에 관심 많은 전문가들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질문 주신 어떤 우리 스태프 중에 질문 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만족하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주셔서 네, 또 만족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속됐던 질문이 뭐냐, 외국의 사례 어떤 건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외국 사례가 이런 지원 사례 말씀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지원 사례는 이제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같은 이제 민간의 섹터에서 굉장히 자본과 또는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후원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라든지 또 거기서 생겼던 트레이닝 됐던 엔지니어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겨서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곳들,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쪽을 이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좀 제외한 다른 지역들도 이런 인위적인 붐업들을 자세한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들었는데 많이 이제 좀 까먹었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랜트, 그러니까 정책 자금의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어떤 펀드의 형태로 모험 자본에 출자를 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제 액셀러레이터라는 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쉽게 듣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건지 말씀해 액셀러레이터가 저도 블루포인트를 시작할 때 액셀러레이터라는 존재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창업한 회사를 이제 해외 업체에 매각하고 다시 이런 기술 창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업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액셀러레이터 효시죠,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최초 창업자들, 그러니까 연속 창업가가 아니라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등용문처럼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액셀러레이터가 많이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는 2010년에 프라이머라는 회사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등록된 업체가 한 4, 50개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전에서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지금 실은 이제 액셀러레이터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되게 광의적인 범위여서 제가 등록을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의 산하 기관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애트리 홀딩스라든지 또는 정부 출연연구소가 출자해서 만든 한국과학기술지주라든지 또는 정부 그 과기부 밑에 있는 그 과기 특성화 대학,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대우경북과학기술 이런 데가 출자해가지고 만든 미래과학기술지주, 또 재단의 형태로 만든 김철환 이사장님이 엑시탄 돈으로 이렇게 설립한 카이트 창업가 재단,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이런 그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전에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쭉 대화하면서도 느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자금, 회수되는 자금을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위한 거.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시장 눈높이에 맞춰서 또 기술을 피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조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끌어가는 정말 맞습니다. 소중한 그런 또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실은 저도 사업을 할 때 이게 세 번째 사업인데요.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업할 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그 좀 먼저 경험한 선배형. 그러니까 사업에 관심 있고 경험이 많은 선배형, 공대형을 정말 그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좀 또 그 사업하신 분들도 연배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좀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컨셉으로 이런 친구들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제 그 권위적이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회사 자체도 예전에 북카페 하던 그런 카페 회사를 만들었고, 뭐 심지어 저희 로고도 이렇게 보통 자본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볼드체로 대문자로 굉장히 권위적으로 만드는데 저희는 회사 이름도 다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나름 이제 좀 저희 철학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루포인트 대표님 공대형 모델로 친근하게 또 저희가 또 함께 그 경험 노하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또 앞으로 이제 저희 방송에 혹시 나오실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실은 그 대전에 정말 그 좋은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요. 박성동 의장님이십니다. 물론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신데 이분은 이제 우리별 위성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때 결과를 바탕으로 세트렉아이라는 인공위성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코스닥에 상장까지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주 산업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한데 그 이제 불모의 시대 때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여기에 지금 상징처럼 이렇게 이제 좋은 회사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초청해 주세요. 이제 카메라 보고요. 잠시 한 영상, 초도의 영상 한번 만들어 주시죠. 자, 스탠바이 정할게요. 준비하시고 스탠바이 큐. 박성동 의장님, 그 위성 개발하실 때의 경험이나 또 그걸 그 사업화하실 때 경험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 바쁘시지만 제가 초대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꼭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하는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라는 말이 되게 좀 그 왜곡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확률 낮은데 뭐 이상한 애들이 뭐 그냥 대박을 꿈꾸며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인식의 전환은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나 산업적인 문제를 푸는 지금 이 시대가 개발한 제일 좋은 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이 툴을 활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푸는 도구로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그런 열정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회사를 만드는 회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제작하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드롭벨 라디오 여기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내용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살림 처리가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고요.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찬바람 많이 부는데요. 네,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 그 대신 따뜻한 포근한 마음으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